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한덕수 선고를 두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위에서 보고 또 밑에서 보고 오른쪽에서 보고 왼쪽에서 보고 이렇게 지금 분석이 한창입니다.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판결은 이미 났지만 이 판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판결 가장 중요한 이 탄핵 재판 이 사건을 우리가 또 미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김목형 대 정계선, 김목형 대 정계선, 정계선 대 김목형, 정계선 대 김목형의 지금 불꽃 튀는 접전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두고 정면 충돌을 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죠. 그것을 두고서 두 사람이 정면 충돌을 한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네 갈래로 상이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재판관들은 24일 한 총리 탄핵 수출을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그리고 기각 의견은 두 가지고 거기다가 인용 의견 하나, 각하 의견 하나 이렇게 되면 네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네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용, 기각, 각하 세 개 아닙니까? 기각은 기각인데 이 기각이 다시 둘로 나눠졌습니다. 기각이 다시 둘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왜 둘로 나눠졌습니까? 하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니다. 하나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똑같이 파면은 아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는 김목형 재판관이죠.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니다. 이거는 김목형 재판이고 다른 거는 문영배, 이미선 이런 애들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네 갈래로 나눠졌는데요. 여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김목형과 정계선입니다. 두 사람이 불꽃 튀는 접전이 벌어졌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수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마은혁 임명하지 않은 거 그리고 정계선과 조한찬 이 세 사람을 다 임명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한덕수는 이 세 사람을 다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를 두고서 지금 김목형과 정계선이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목형과 지금 정계선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현재는 24일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시켰던 탄핵을 기각했는데요. 헌법재판관 8명 중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김목형 재판관 등 5인은 각각 기각 의견을 냈고요.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여기서 5명의 기각 의견을 낸 사람 중에서 4명은 같은 쪽으로 1명만 다른 쪽으로 4명은 뭐라고 말했냐? 이것이 헌법이나 법 위반은 된다. 하지만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 그에 비해서 김목형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갈라진 겁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 등의 탄핵 수수 사유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파면을 정당화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각하 의견을 낸 정영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본안 판단에 참여한 6인의 재판관 중 본안에 들어간 사람 6인입니다. 두 사람은 아예 본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각하 의견을 냈으니까. 기각 의견을 낸 5인의 재판관 그러니까 김목형 빼놓고 이 사람들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던 사정이 엿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수사의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임명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지체 없이의 의미나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에도 기일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헌법
및 특검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는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특별검사 임명 이거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마은혁 그다음에 조환창 그다음에 그 당시 정계선 임명하지 않았던 것 그거를 두고서 이제 또 김복형과 나머지 4명이 갈린 거죠. 그런데 이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갈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거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만은 말이죠. 이 특검 이것도 역시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자는 것을 지금 헌법의 위반으로 봤습니다. 정계선만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 정계선은 말이죠. 지금 5명의 기각 의견, 그 다음에 2명의 각각 의견, 이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어떤 인용 의견을 냈다는 거죠. 인용 의견을 내면서 특히 특검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도 그렇고, 그 두 가지를 모두가 우연과 의법으로 보고 그것이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오인의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의 헌법 법률 위반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은 맞다. 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인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아까 특별검사를 갖다 추천하지 않은 것 그건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기각 결정을 내린 오인의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을 제외한 4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그런데 지금 정계선이는 당연히 이것이 파면할 정도에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김복형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예 없다라고 본 겁니다. 결국은 말이죠. 김복형 대 정계선, 정계선 대 김복형의 싸움이 치열하게 붙었다고 봐야 되겠죠. 정계선은 파면을 정당화하실 정도로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김복형은 정면 반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가 아예 없다. 이렇게 지금 정면 반박을 한 겁니다. 이번에 사건에서 말이죠. 한덕수 사건이죠. 여기에서 정계선과 김복형, 김복형과 정계선이 아주 세게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세게 붙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뭐 각하로 빠져나갔으니까 정영식과 조한창은 뭐 그다음부터 본안 이 심사를 하지 않은 거고요. 본안 심사를 한 사람은 6명입니다. 6명 중에서 인용으로 간 것이 정계선이죠. 정계선은 이제 특별검사 추천하지 않은 것도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모두가 우연과 의법이라고 봐가지고서 그리고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라고 봐서 정계선은 인용으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정계선을 빼면 5사람이 남죠. 이 5사람은 전부 다 기각으로 갔는데요. 이 기각 의견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4명 대 1명, 4대 1로 말이죠. 4대 1로 말이죠. 그래서 이 4명은 뭐라고 말했냐. 특별검사를 추천하지 않은 거 그건 문제가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임명하지 않은 거 그거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하지만 중대하지는 않다. 이렇게 본 거고요. 김복형 재판관은 뭐라고 봤다고요? 지금 특별검사가 됐든 아니면 지금 헌법재판관이 됐든 이걸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의원 의법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완전 기각. 이거는 김복형 재판관이 완전 기각이죠. 그리고 완전 인용은 정계선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명은 이거는 하고 말고 따질 것도 없다고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해서 밀어버린 거죠. 퇴짜나 버린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갈라졌습니다. 물론 5사람은 이제 다시 4사람과 한 사람을 갈라져 가지고 4사람은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보면서 이 부분이 중대하지 않다라고 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간 거죠. 자, 결과적으로 말이죠. 이번 헌법재판, 그러니까 한덕수 사건을 갖다가 주도한 것은 김복형과 정계선입니다. 보니까 김복형과 정계선이 주도한 거예요. 물론 분위기 잡고 각하로 밀어붙인 것도 물론 정영식과 그리고 또 지금 조한창이 잘했지만 결국 완전 인용 대 완전 기각 대 완전 인용 이렇게 쌍으로 딱 이렇게 대결을 벌인 것은 바로 이 두 재판관이다. 두 여성 재판관의 피 튀기는 그런 어떤 용쟁 호투가 벌어졌다. 용호 상박, 용과 호랑이의 싸움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김복형 재판관이 이겼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정계선은 지 혼자였으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인용했지만 결국 인용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기다렸는데 결국 기각이 됐으니까 김복형 재판관의 완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말이죠. 김복형 재판관의 완승, 최우승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김복형 재판관은 지금도 아주 열심히 정말 지금 사물을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